환율 1,500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건 지금 한국 원화만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전 세계가 동시에 흔들리는 킹달러 상황도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첫째, 전쟁이 쉽게 끝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브렌트유 기준 이미 100달러를 넘어선 상태인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와 에너지 시설 타격 위험이 계속 커지면서 시장도 이제는 단기가 아닌 장기 고유가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합니다. 유가가 오를수록 원유 결제를 위해 달러를 계속 해외로 내보내야 합니다. 결국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국내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우려되는 건 이 흐름이 단기로 끝날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도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났고 미국의 대중 규제와 중국의 히토류 통제가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산업 상당수가 중국 시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 중국 경기와 생산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 한국 수출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부분을 매우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자금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 의존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크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까지 높은 구조입니다. 즉 지금 같은 전쟁, 고유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과 원화를 줄이고 달러 자산 비중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증시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도 더 빠르게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 한국은행의 금리 딜레마입니다. 지금 환율만 보면 원래는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내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고 부동산 PF 부실 위험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금리까지 추가로 올리게 되면 가계이자 부담과 부동산 시장 충격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환율 방어와 경기 침체 사이에서 동시에 압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부담이 결국 실물 경제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환율과 고유가가 동시에 이어지면 수입 물가가 빠르게 오르게 됩니다. 전기료, 가스비, 식료품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게 되고 소비는 점점 얼어붙게 됩니다. 기업들도 부담이 커집니다. 예전처럼 환율 상승이 무조건 수출 호재가 아닙니다. 비싸진 원자재 가격과 외화 부채 부담까지 동시에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충격은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까지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쉽게 낮추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대출금리는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PF 자금 경색도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분양시장과 매수 심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환율 1,500원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전쟁, 미중 갈등, 고유가, 외국인 자금 이탈이 동시에 겹치면서 한국 경제 전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고환율이 단기로 끝날 가능성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앞으로는 환율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유가, 금리, 외국인 자금 흐름, 부동산 시장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